파렴치한 권력형 범죄, 이거로 우리 국민들은 온통 분노에 빠져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의 작금의 추미애 윤석열 대립의 사실상의 단초가 된 조국 일가족 범죄, 그 중심에 조국의 부인 정경심이 있습니다. 무려 14개월 만에 1심 선고재판이 내일 모레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있습니다. 저희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지금 재판 과정의 일련의 형평성에 대해서 논해볼까 합니다. 우선 정경심 재판을 보면서 우리는 흡사 김경수 재판을 떠올리게 됩니다. 지금 여론조작 김경수 재판이 무려 2년이 넘도록 아직도 그 형이, 그 유죄가 확정 판결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여론조작의 수계이고 정점이라고 하는 김경수는 도지사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오히려 그의 공동범들은 그 형이 일괄 확정되어서 지금 거의 형기를 맞춰가는 중에 있는 피고인, 범죄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피고인이면서 범죄 용의자면서 또 확정된 범죄인들과 공동정범인 김경수는 아직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사태가 사법부에 자행되는 이 중에 우리는 정경심 재판을 보면서 또 한 번 분노하고, 과연 사법부가 만인 앞에 법이 평등한가를 우리는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정경심 재판이 1심이 무려 14개월이 되고, 그리고 지난 5월 1차 구속 만기로 사문서 위조, 다시 말해 입시 비리 혐의로 1차 구속 만기로 석방되었습니다. 제가 보도자료에 근거하면 보석 석방이라고 했지만 사실 정정하자면, 엄밀히 말하자면 구속 만기 석방입니다. 그렇지만 구속 만기 그 이면에는 보석 석방에 준하는 특혜성 재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따져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증거가 지난 3월에 정경심은 1심상의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을 신청합니다. 그것을 임정혁 재판부는 기각을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의당이 이러한 파렴치한 권력형 범죄, 조국 범죄, 전 국민을 박탈감에 자괴감에 빠지게 한 범죄에 대한 엄벌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은 여러분들 놀라웠게도 현재까지의 정경심의 재판 1년의 과정을 보면 꼼수였습니다. 무슨 얘기냐? 3월에 신청했던 보석은 기각하고 5월 달에 구속 만기로 석방하면서 사실상의 정경심의 사문서 위조 외에 추가 기소된 것만 무려 14건의 범죄 혐의입니다. 도합 15건의 범죄 용의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놀라웠게도 구속 석방을 시키면서 검찰도 사법부도 재차 구속 연장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과거 정권의 적폐청산이라는 미명의 재판을 해오면서 어떠한 잣대로 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면, 김경수, 정경심, 윤미향 사건은 이 사법부가 얼마나 특혜성 재판을 유지하는지 여실히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계속해서 확정되기도 전에 구속 정말 깐깐히 기소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구속을 연장해 왔습니다. 재판이 확정되기도 전에 지금 기소된 상황에서 구속돼서 3년 4년을 옥살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경심은 달랑 1심 구속 만기만 때우고 지금까지도 1심은 끝나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자유의 몸으로 저렇게 여러분들 개정의 정도 없이 뻔뻔스러운 재판에 임하는 모습, 우리 국민들은 분노합니다. 우병우 수석 어땠습니까? 정말 이거야말로 인디언 기우제식으로 계속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급기야 구속시키고,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이 사법부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우리 국민들은 똑똑히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김경수 재판, 윤미향 재판, 더 나아가서 이 정경심 재판을 보십시오. 이 자들이
구속만기로 나와서 저렇게 활개치고 다니는 것이 우리 국민 정서에 부합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정말 사법부는 각성해야 됩니다. 이번에 내일 모레 있을 1심 선고재판 14달 만에 있으면서 아직도 개전의 정의 없이 우리 국민들이 분노해서 야단치고 호통치는 것을 모욕당했다고 거꾸로 우리 시민들을 모욕죄로 고발한 이 정경심 임정혁 재판장은 분명히 똑똑히 확인해야 됩니다. 정경심은 지금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리고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뻔뻔스러울 만큼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을 무시하고 더 나아가서 사법부를 무시하는 이러한 심각한 사태에 이 정경심 조국 정경심 부부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우리 시민단체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법 앞에 만이 평등하다는 것을 이번 임정혁 재판장이 내일 모레 있을 정경심 선고에서 법정 구속으로 그것을 증명해야 될 것입니다. 반드시 법정 구속이 되어야 우리 국민들은 납득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이 조국 정경심 범죄가 얼마만큼 심각한 범죄였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문제 제기합니다. 지금 정경심 재판, 김종수 재판, 윤미향 재판, 더 나아가서 오호돈까지 흔히 말하는 친문 세력에 대한 재판 일련의 과정은 오로지 친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친문 무죄고 반문 유죄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법부의 행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는 오늘 이 시각 이후로 똑똑히 보겠습니다. 내일 모레 정경심이 과연 구속이 되는지 안 되는지, 대법원이 신속하게 김경수의 유죄 확정을 판결 내리는지 안 내리는지, 그리고 배지 달고 국회의원이라는 민영화에 특권을 누리고 있는 윤미향, 이 피고인 타령치 않은 권력형 범죄의 윤미향까지 철저하게 법리대로 법의 원칙대로 구속되는지를 똑똑히 지켜보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정경심 재판 작년 10월서부터 시작된 재판, 이 재판을 거의 빼놓지 않고 우리가 맨눈으로 감시 감독했던 많은 유튜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의 유튜버를 모셔보겠습니다. 법원 이야기입니다. 염승태 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4년 전부터 국정농단이 시작되면서 이곳 법원과 검찰을 취재하는 유튜버였습니다. 서초동 법원 이야기 염순태라고 합니다. 저는 수없이 많은 소환되는 인사, 재판에 참여하는 엄청난 많은 인사들의 출두 모습을 거의 모두 지켜봤습니다. 저들의 파렴치한 행동은 김기춘 실장, 우병우 수석, 김관진 장관, 오늘 재판에 나오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 재판에 이르기까지 저들의 파렴치한 행동, 욕설과 비난, 이런 거 저는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근데 조국의 처 정경심이란 자는 우리가 약간의 비난을 했다고 고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안대를 끼고 운전하지 말라는 그런 교통안전 캠페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자는 다시 두 번째 고소를 자행을 했습니다. 이게 과연 그들이 얘기하는 공정하고 정대한 사회인가? 울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2시부터 있을 이재용 재판에서 저 좌파 좀비들이 떠들리는 그 장면을 똑똑히 보시고 우리를 고소한 정경심은 꼭 다른 우파 인사가 출두할 적에 좌파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그 만행을 꼭 한번 지켜보시기 바라고, 우리가 과연 약간의 비난 그리고 안대 끼고 운전하지 말라는 그런 교통안전 캠페인성 사고가 나면 본인만 다치는 게 아니다. 제가 시뮬레이션 해봤습니다. 여러분
안대 끼고 절대로 운전 안 됩니다. 1km, 2km 서울 시내에서 안대 끼고 운전할 수 있으면은 제가 100만원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선언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가 어떤 사적이나 재판을 받기 전에 어떠한 장소에서도 한 번도 안개를 착용한 적이 없는데 재판 때부터 안대를 착용하고 나온 것은 피해자 코스프레다. 제가 근거자료 전부 다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경찰에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경찰에서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이송을 했습니다. 검찰에서 어떤 판단을 할지 지켜보면서 그의 파렴치한 행동, 진짜 적반하장의 그런 행동 여러분들 꼭 지켜보시고 내일 모레 있을 선고공판에서 과연 법정 구속이 되는지 아닌지 15가지의 죄를 짓고도 아직도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 그런 파렴치한 행동을 꼭 지켜보시고 역사의 심판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재판부에게 다시 한번 그런 범죄자는 다시 이 땅에 나와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반드시 엄중한 처벌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이야기를 가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할 얘기는 많지만 저희가 이곳에 모인 것은 분명하게 우리 사법부의 이 공명정대한 법 집행을 촉구하는 그러한 기자회견입니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이념도 정치적 성향도 결부될 이유는 하등이 없습니다. 다만 정경심 범죄, 지금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그 정경심의 증거인멸죄 및 교사, 여기에 자산관리인, 조국 부부의 재산을 지켜주려고 했던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의 발언이 있습니다. 양심적 발언이었습니다. 김경록 씨는 그 입시비리 증거인멸의 법률 전문가인 조국의 조력을 받지 않았겠느냐라고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에 윤미향 수년 동안 할머니들의 등골을 빼먹고도 뻔뻔스럽게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는 윤미향, 그리고 엊그제 구속은 안 됐지만 추가적으로 성추행 사건이 드러난 오거돈, 그리고 여론조작의 정점이라고 하고 대국민 사기꾼이라고 지칭되는 김경수, 그리고 바로 우리 청년들에게 자괴감, 박탈감, 그리고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는 사실상의 라임 오티머스 사태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권력형 범죄에 이르기까지, 그 중심에는 조국 부부, 그 안에 정경심이가 있습니다. 그 정경심이가 내일 모레 14개월 만에 15개 중에 하나인 입시비리에 국한된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로 1심 선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 각양각색의 다양한 범죄를 다분히 많이 짓고도 우리 국민 누구나 이 중에 하나라도 구속되고도 남을 법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경심은 지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도대체 어느 나라의 정경심이고 어느 나라의 윤미향이고 어느 나라의 김경수냐는 얘기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언감생심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러한 사법부의 특혜 아닌 특혜를 받고 있는 파렴치한들이 바로 정경심, 윤미향, 김경수라고 우리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자들이 이 나라의 공인 아닌 공인이기에 우리 국민들은 더더욱 분노하는 것입니다. 이자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분명히 촉구합니다. 대한민국에 법이 있고 구속의 사유가 있다면 당연의당, 김경수는 재구속되어야 하고 정경심도 재구속되어야 하며 윤미향은 즉각 구속되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는 주된 이유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불특정 다수가 심지어 5,000원어치 계란을 훔쳐먹어서, 너무도 배고픈 노숙자가 계란 5,000원어치 훔쳐먹고 1년 이상의 실형의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경심이 지은 게 15개 중에 그 어떤 거 하나만으로도 대한민국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사법부는 발부했습니다. 그런데 정경심은 뭐냐 이겁니다. 이자와 지은 죄가 차고 넘치게 많으면 뭐합니까? 단순 백대문이고 신문이라는 이유로 사법부의 비호를 받고 있는 것이 우리 국민들은 충분히 체감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재판 이상하다, 이례적이다, 말도 안 된다 그랬는데 버젓이 또 하나 정경심 재판이 그와 흡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 똑바로 바라볼 것입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범죄, 우리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킨 중대 범죄자가 즉각 법정 구속되는지 안 되는지를 똑똑히 바라보겠습니다. 다음은 정경심이가 지난 10월서부터 재판에 임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정경심을 야단치고 호통치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그 민낯을 알려줬던 또 우리 사회 1인 시위로서 우리 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지키고 있는 우파 삼촌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파 삼촌입니다. 이제는 우리나라가 백주대낮에 조두순이 할부하고 댕기고 그리고 부산시장 오거돈이 강간을 해도 기각시켜버리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그렇습니다. 이것이 아이들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이 자리에 나와서 정경심은 재구속되어야 된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정권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합법적으로 이화여대에 체육특기생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건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아시안게임 금메달 리스트 같으면 충분히 이화여대에 체육특기생으로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들이 프레임을 씌워서 과거 정권과 그 정유라를 많이 사냥하지 않았습니까? 그 비판의 수위가 얼마나 높았습니까? 그리고 그 후에도 정유라의 남편이 괴한으로부터 칼을 맞았습니다.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은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조국이 입만 띄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페이스북에다가 전부 다 영이 될 필요가 없다. 가재, 개구리, 붕어로 살더라도 좋은 세상 만들면 된다 라고요. 여러분, 과연 이것이 좋은 세상입니까? 이것이 합리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까? 여러분들 중에 지금 조국과 정경심의 딸 정인이 부산의대에 입학한 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리고 이 정권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추미애를 보십시오. 지금 온 국민들, 그리고 특히 우리 60만 국군 장병들, 그리고 그 부모들 얼마나 지금 낙심에 빠져 있습니까? 그게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아들, 딸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분노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끝마다 공정, 정의가 흐르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뒷면에는 이렇게 추악한 자기 자식들만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들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파들조차도 그들을 양아치 주사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정상적인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윤미향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추악합니까? 그 위안부 할머니들의 돈을 먹고 지금은 본인이 자신이 구속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그 어린 학생들을 그 길바닥에 앉혀놔놓고 소녀상 지킴이라고 하면서 본인은 뒤로 빠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이 정권의 민낯이고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금 이렇게 나와서 기자회견을 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 정경심만은 반드시 재구속되어서 더 이상 우리 아이들과 그 국민들이 고통 없이 지내야 된다 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국민들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판사님들도 집에 자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심각하게 판단해 주시고 23일 날 구속으로 국민들에게 보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 방송을 보고 계시는 해외 교민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국민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정경심 재판을 주관하고 있는 임정혁 재판장은 반드시 공정한 그리고 상식에 준하는 법 집행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3월 달에 있었던 정경심의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당연히 기각되어야 되지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국민들이 분명히 알았습니다. 꼼수였습니다. 꼼수 보석 기각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 이듬해 5월에 즉각 구속 만기로 석방시켜버렸습니다. 그런데 정경심은 입시 비리, 산문서 위조 및 동행사체 말고도 무려 14개를 대한민국 검찰이 추가 기소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산문서 위조 건으로 인한 구속 만기 6개월이 지나서도 의당 구속 연장을 청구했어야 되고 사법부는 계속해서 재구속시켜야 된다 하는 것이 우리 전 국민들의 국민 정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민 정서를 무시한 지금 특혜 아닌 특혜로 정경심은 무려 5월 구속만기 석방된 이후 8달 이상을 자유스럽게 재판을 받으면서 그것도 아프다고 집에 먼저 가고 밥 먹고 들어오면서 또 더 나가서 지금 그 범죄에 대해서 분노하고 질타했던 시민을 거꾸로 모욕당했다고 모욕죄로 고발하고, 이것은 도저히 우리 국민들은 이러한 뻔뻔함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경심과 조국 일가족 범죄는 그 범죄의 파장도 크지만 범죄의 용의자로서 재판에 임하는 피고인의 자세로도 우리 국민들은 정경심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경심 재판을 처음부터 끝까지 재판을 방청하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알 권리를 계속해서 알려주었던 우리 시민대표가 있습니다. 애국살팀과 함께 정말 음으로 양으로 뛰어다니면서 오늘도 정경심의 1심 재판이 마감되어 가면서 꼭 정경심과 그리고 임정혁 재판장의 재판부에 할 얘기가 있을 것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개 평범한 시민입니다. 가정을 지켰고 그냥 세상에 보통 평범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저는 뭐 별로 관심은 없었지만 잘하리라 믿었습니다. 최소한 진보 정권은 도덕적이고 양심적이라고 그렇게 믿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4년이 지나고 이 나라가 어떻습니까? 대부분 이제 정치적으로 우파 좌파가 갈리지만 우파 보수 쪽에서는요 이렇게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시위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법원 주위에도 보면 뭐 삼성 이재용을 구속하라라든지
뭐 윤석열을 구속하라라든지 이런 팻말을 들고 있는 시민들도 있는데 좋습니다. 근데 지금 한번 우리 국민들이라면 한번 돌아보세요. 사람이 먼저라고 하는 이 문재인 씨가 아직까지도 세월호 문제를 해결을 못했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 앞에 가보면 세월호 진실 규명하라고 아직도 4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시위를 하고 있고, 아니 사람이 먼저고 그렇게 진보 쪽 그 사람들의 표를 얻어가지고 노동자와 민노총의 표를 얻어가지고 된 대통령이 뭘 그렇게 잘못하기 때문에 했는지 아직까지도 삼성의 문제를 해결을 못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삼성 뭐 이재용을 구속하라고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저는 지난 4년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내로남불입니다. 내로남불. 지금 이 대한민국은요 정의는 사라졌습니다. 단지 진보 정권에서 말하는 정의는요 선택적 정의입니다. 선택적 정의. 내 편만을 위한 정의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수 정권이 이 나라를 다스렸을 때 얼마나 많은 환경단체, 시민단체에서 들고 일어났습니까? 터널 하나 뚫으려고 고압 전류 전봇대 하나 세우는데 환경단체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4대강 만들 때 얼마나 많은 시위를 했습니까? 제주 해군기지 만들 때 얼마나 많은 환경단체가 그렇게 시위를 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태양광 한다고 전국의 산을 중국산 태양광 판넬로 우리나라 국토를 덮었는데 환경단체 어떤 누구도 나와서 거기에 말 한마디 못합니다. 이게 선택적 정의가 아니면 뭐가 정의입니까? 그리고 저는요 조국 정경식 재판을 거의 참관했습니다. 몇 번 참관 못한 적도 있지만 계속 봐왔습니다. 이 정경심과 조국의 대한민국의 지도청이고 법무부 장관까지 하시고 대학에서 법을 가르치는 분들이 어떻게 해왔는지 국민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왜 입을 닫고 있습니까? 그렇게 양심적이고 도덕적인 진보 운동권 분들은 왜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을 못합니까? 관행이었다고요? 그러면 관행이면 해도 되는 것입니까? 관행이면 자기 편에서 잘못을 한 것도 덮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저 같은 시민은요 정경심에게 야유를 보냈다는 이유 한마디로 욕 한마디 안 했습니다. 그런데 고소를 당했어요. 그런데 지금 한창 이슈가 되는 거 있죠. 법무부 차관 내정자 이용구 씨, 이분은요 택시 기사를요 멱살을 잡고 폭행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사 종결했답니다. 우리 같은 시민이 만약에 술을 먹고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특가법으로 처단이 안 되겠습니까? 무조건 기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의를 외치는 그런 사람들요 왜 여기에 대해서 말 한마디 못합니까? 그리고 변창흠 국토부 장관 내정자 어떻습니까? 임대아파트 사는 가난한 자들이라고 비하를 하고 구역 스크린도어에서 또 우리 젊은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역 사고에 대해서 땅 위에 세월호다, 땅 위에 세월호 사건이 발생했다, 그런 말을 한 구역 사고에 대해서요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라는 자가 과거에 뭐라고 발언했습니까? 그거 일개 개인의 실수다, 일개 잘못이다, 걔만 조심했으면 되는데 이 국가의 시스템 문제가 아니다. 그런 자가 지금 국토부 장관에 임명이 된다는데 왜 진보의 그 양심 있는 그 아스팔트에서 나와서 이재용을 규탄하고 이 법무부 장관을 규탄하는 사람들은 왜 말 한마디 못합니까? 지금 당장 청와대로 몰려가서 그 어느 사람 임명하면 안 된다고 양심의 목소리를 내야 정말
진정으로 진보적인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 이제 내로남불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초등학생들도 다 압니다. 이 정권에 추악하고 비양심적이고 후한무치한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 저 같은 사람들이 왜 이 아스팔트에 나와야 됩니까? 생업에서 일을 하고 직업이 있는데 왜 이 아스팔트에 나와가지고 이런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까? 우리 국민들요 모두 공감하는 내용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못하고 여기에 대해서 입도 뻥긋 못하는 사람들이 소위 진보적이다 그렇게 말하고 누구 과거 정권을 비판할 수 있습니까? 최소한 과거 정권을 비판하려고 하려면 이 현 정권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요 한번 양심적으로 같이 토론을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목소리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경심 이 사건이 보통 사건입니까? 자기 아들이 특혜, 자기 딸이 특혜로 대학을 가면요 누군가는요 정경심 때문에 그 자리에 들어갈 실력을 갖춘 자가 못 들어가는 불행을 당하는 것입니다. 자기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대한민국 덕과 질서 이런 것을 흔들면서도요 한마디 사과를 안 합니다. 이 자들은 이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두고만 볼 수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아스팔트로 이 겨울에 찢쳐 나오는 것입니다. 정말 양심의 소리를 듣고 정말 이 나라가 옳은 길로 가야 된다면요 우리가 잘못에 대해서는 진보, 보수를 떠나서 같은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정말 우리만 살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의 후손들이 살 나라야 됩니다. 지금 이 나라가 제일 큰 문제가 뭔 거 아십니까? 법치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게 법입니다. 정권을 지탱하는 그런 용도로 만들어진 게 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검찰개혁 다 좋습니다. 해야지요. 막강한 힘을 휘두르고 자기 편을 봐주고 하는 검찰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일벌백계 해야죠. 그런데요 지금 1년에 윤석열 총장을 쫓아내는 1년의 과정들을 보면서요 사법부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판사들까지 오죽하면요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 평검사들이 전부 다 일어났어요. 이 평검사들 중에서는요 상당히 진보적인 철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처럼요 노무현 대통령의 연설을 보고 와 가슴이 뜨거웠던 그런 젊은 진보적인 그런 검찰들도 많습니다. 근데 그런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 검사들이요 다 일어났어요. 그러면 뭔가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가 법을 알고 몰라도 뭔가 지금 대한민국이 잘못돼 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같은 시민들이 여기에 나왔고 그 다음에 정경심 조국 재판을요 우리가 참관해보면요 이 시청자분들도 아셔야 되고 지나가던 국민들도 아셔야 되는데 조국 재판에 들어갔습니다. 방청객들요 10명 중에 9명은요 지지자들입니다. 조국 지지자들, 정경심 지지자들입니다. 그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요 그 방청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 사람들은 조직적으로 새벽에 나와가지고 그 전날 밤에 나와가지고 서로 방청권을 그냥 아도를 싹쓸이를 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방청도 못해요. 이게 현 실정입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 야유를 보내고 해도 판사들이 잘 제지도 안 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재판부에다가 손을 들고 판사에게 항의를 하는 지경까지 제가 법정에 들어가서 항의까지 했습니다. 왜 그렇게 편파적으로 야유를 보내고 하는데 제지를 안 하냐고. 이게 지금 오늘날의 대한민국 법정입니다. 똑똑히 아셔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정경심이나 조국 재판하는 거를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생방송으로 털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온 국민들이 보고 국민들이 상식으로 판단해 보십시오. 이런 말도 안 되는 재판들이 이루어지고 이 정권에 줄을 선 자들과 이 정권에 있는 자들은요 죄를 져도
불구속 원칙이고 이 정권에 반하는 세력들은 적폐 세력이라 해가지고 무조건 구속 원칙입니다. 얼마나 많은 전 정권 인사들이요 감옥에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21세기 대한민국에서요 문명사회에서 이렇게 야만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요 많은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아는 저희 같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아스팔트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정말요 같이 고민할 때입니다. 보수를 지지하건 진보를 지지하건 이 법치주의가 무너지면요 제일 서민들 가장 밑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고통을 받습니다. 이번 정권 들어서 부동산 실책했죠. 사실 수많은 강남에 보수를 지지하시는 분들은요 내 건물을 가지고 있고 내 집이 몇 채씩 있는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 정권 들어서요 훨씬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요 이 정권 들어서 집을 팔아라 문재인 정권 말만 듣고 월세 살던 분들 있죠. 지금 길바닥에 나앉게 된 지경에 죽고 자살하고 부부끼리 싸우고 난리도 아닙니다. 왜 서민들이 잘 살고 서민이 편인 것처럼 뭐 사람이 먼저라고 하는데 왜 이 정권 들어서 서민들의 삶이 그렇게 어려워졌을까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얼마나 어려워졌습니까?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실을 똑바로 알고 저희들의 목소리에 기도 기울여 주시고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분명한 어조로 대한민국 사법부 가장 중요한 시기에 우리 사회의 마지막 보루를 할 수 있는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법부가 되어질 것을 촉구하면서 지금 꼼수 석방되어 있는 여론 조작의 수에 김경수는 반드시 즉각 구속되어야 하며 그리고 또한 구속 만기라는 미명의 특혜를 누리고 있는 정경심 반드시 재차 법정 구속되는 것이 사법부의 정의라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끝으로 구호 한번 외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꼼수 석방 정경심을 즉각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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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꼼수 석방 정경심을 즉각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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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꼼수 석방 김경수를 즉각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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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